경제 속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엔비디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내용도 좋았고요.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주가 이거 하나인데요. 일단 우리가 컨센서스라는 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떻게 될 거야. 다 웃돌았거나 더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그랬고요. EPS도 그랬고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기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전망치 역시도 뭐 최상단은 아니었지만 웬만큼 나왔던 것들의 예상치는 또 웃도는 그러니까 그냥 좋았는데 네. 시장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단면이 아마 시장이 좀 꽂혔던 부분이 매출 증가율인 것 같아요.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350억 8천만 달러. 우리 원화로 따지면은 한 49조 1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했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94%, 2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난 건데 시장은 이게 부족하다. 왜냐? 전분기에는 122%,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고 직전 두 분기를 따지면은 거의 한 250%, 3배 이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런 매출 증가율인데 이게 지금 2배도 될까 말까 늘었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 대비해서 시간의 거래에선 주가가 빠졌고요. 본장은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될 텐데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굉장히 좀 움직이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올해만 해도 뭐 200%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도 이럴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제 현 상황을 좀 보면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제 다음 시리즈 호퍼 시리즈라는 H 시리즈에서 블랙웰 시리즈를 이제 4분기부터 공급한다라고 했고 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블랙웰의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우려도 없다. 이대로 그냥 공급하고 충분히 이제 데이터 서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자신감까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있었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주가 랠리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매출 증가율 거의 90%, 100%에도 하고 웬만한 컨센서스를 다 이겼는데도 주가가 못 오른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매출이 뭐 200%그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희박하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지금 AI 반도체,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데 이거 말고 엔비디아가 뭐 챗GPT 같은 뭐 엄청난 성장 동력을 하나 찾으면은 모를까. 일단은 엔비디아도 어떤 상승의 그 탄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트럼프 2.0, 트럼프의 집권이 시작되는데 트럼프는 아군과 적군,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테슬라의 언급 빈도수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엔비디아가 지금 분기 실적 때문에 지금 약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젠슨 황 CEO가 도널드 트럼프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은 아닌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적군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를 욕한 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샘 울트먼이라고 오픈 AI의 창업주인데 그쪽이 또 약간 젠슨랑 엔비디아랑 좀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팀 아니야? 좀 이렇게 약간 밉보일 수도 있는.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는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가 가자는 곳에 함께 가야 되는데 뭐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당신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함께 태울 것 같지가 않다. 이 트럼프 집권 입장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성장 탄력도 좀 떨어졌고 새로운 뭔가 성장 모멘텀을 좀 찾기까지는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나온 실적이라든가 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블랙웰의 수요 공급 못 사서 안달이고 이미 다 완판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데 하나의 단점, 주가는 다 반영해서 올라가 있다. 이제 이게 유일한 맹점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실은 네. 엔비디아 실적과 큰 관련은 없죠. 없죠. 왜냐하면 뭐 HBM3E를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 HBM4에 있어서 뭔가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자사주 매입 그 10조 쪽으로
가고 있는 네. 그 문법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실적과는 그렇게 관련은 좀 없고요. 관련이 좀 깊은 것은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TSMC를 좀 놓고 보면 TSMC가 엄밀히 말하면 하이닉스의 을이죠. 하이닉스가 아니 엔비디아의 을이죠. 엔비디아가 내린 오더를 이제 그거를 자기 그 가속계와 GPU와 우리의 HBM 합쳐서 만드는 곳이 TSMC인데 TSMC가 요즘은 엔비디아한테 굉장히 좀 강력한 의견도 어필하고 을이기는 하나 갑같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 블랙웰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이 파운드리는 TSMC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내고도 좀 되고 TSMC가 짱짱하게 버티니까 우리 하이닉스도 이제 들어가는 HBM3 물론 마이크론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수율이라든가 뭐에서 하이닉스 좀 압도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게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 탄력은 떨어진 것과는 별도로 하이닉스에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은 나오고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2.0입니다. Only America,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에게 훨씬 더 힘을 실을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이제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칩스퍼 폐지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진짜 가장 큰 변수네요. 그렇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연일 강세인데 네. 저희 뭐 좀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 조직을 만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코인은 암호화폐는 트럼프 2.0에서 트럼프가 너는 함께 가자라고 하는 함께 가게 되는 이제 거의 같이 가는 전형적인 겁니까, 거기는? 함께 뭐 공동체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권 인수위팀에서 좀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아예 대통령실에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이제 부서 또 부서 인력을 뽑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또 엄청 미워합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한번 미워하면은 정말 맨날 그 사람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리 떠날 때까지인데 1월 20일 이전에 지금 겐슬러 의장이 떠난다고 하거든요. SEC를. 그리고 이제 SEC 후임에 좀 나온 인맥이 좀 있는데 지금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테레사 구디기엔이라는 변호사고요.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꼭 주식 전문가만 뭐 하는 건 아니라 이 지금 변호사니까 법 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 경력을 좀 보면 이 증권거래위원회 법무실에서도 이제 일한 뭐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블록체인 관련한 가상자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꼭 주식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를 SEC 위원장으로 만약에 임명을 하고 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을 크게 보면 이제 주식 자산과 같은 레벨로 좀 올려 세우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이 발빠르게 반영해서 오늘 우리 원화로는 1억 3,500만 원, 달러로는 9만 6천 달러, 코앞입니다. 10만 달러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게다가 뭐 부통령 JD 벤스 다 암호화폐 부자들입니다. 다 돈들이 다 자산들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친 트럼프 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었다,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이제 현물 ETF 뭐 이런 얘기 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옵션 파생 거래도 또 허용이 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 옵션 뭐 선물 옵션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200이다라고 하면 그 옵션이라는 것은 그 현물 주가 맞추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ETF 옵션이 나왔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오르는데 떨어지는데 이제 옵션 뭐 매수 매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일단 그 옵션을 하는 쪽에서는 해지 차원에서 현물을 어느 정도 자기네 북에 담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출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또 대규모 기관들의 이제 옵션 ETF, 비트코인 옵션 ETF가 아니라 비트코인 옵션과 관련해서는 좀 수급이 또 한번 현물 ETF처럼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비트코인은 현물 ETF도 나오죠. 선물도 있었죠. 옵션까지 있죠.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뭐 그냥 뭐
완전히 공식 네. 자산이 네. 투자 자산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 네. 과세를 하는 걸 놓고 여야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상자산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래서 금투세에 묻혀서 좀 언급이 안 되고 네.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너도 나도 뜨니까. 코인, 너도 네, 나도 네. 코인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일단은 강행하자. 그 대신에 250만 원 공제하는 것들을 5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이제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정부안은 2년 유예하자라는 거고요. 국힘은 3년 유예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금투세를 막 했다가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그러게요. 대해서도 유예냐 실행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 왜 2달 전에는 안 했어? 지금 2달 전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진 세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점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트럼프는 코인에 꽂혔을까? 일기 때만 해도 코인은 뭐 신기루 같은 거고 맞아요. 사기라고 얘기를 했다가 왜 갑자기 2기 때는 말을 바꿔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든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뭐 석유라든가 아니면 금처럼 비축을 한다. 미국인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 본인은 코인 대통령이다. 왜 이러느냐? 뭐기 때문에 왜 갑자기 트럼프가 이러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네. 두 가지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약간 영화 같은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트럼프는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반대합니다. 근데 연준도 디지털 달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요. 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를 만들려고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 중국도 뭐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CBDC는 딱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때는 어떡하냐? 코인을 갖다 써라. 뭐 리플을 갖다 쓰든 솔라나를 갖다 쓰든. 그러니까 이 CBDC를 완전히 반대하면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게 이제 음모론적 시각입니다. 네. 우리는 좋아 보이고 앞으로 네. 미래 사회에는 100% 디지털이니까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약간 이 음모론 쪽에서는 디지털 화폐는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왜냐면 우리의 거래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뭐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딥스테이트, 딥스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거기 때문에 아, 트럼프는 이거를 배격한다. 그래서 종이 달러 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코인을 쓰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코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썰은 달러 지키기 썰이 있습니다. 이게 달러라는 게 과거에는 근본위 제도였잖아요. 근데 71년에 근본위 제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키신저하고 사우디가 내려가서 사우디하고 밀약을 맺게 되죠. 왜냐하면 달러가 금이라는 이제 보증이 승포서가 있었는데 금이 없어지고 나니까 무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동으로 날아가서 사우디한테 이 세상의 모든 석유의 거래는 달러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제 밀약을 맺으면서 달러 5일 달러 그러니까 석유는 필요하면 꼭 달러가 있어야 되는 이제 이렇게 지금 달러가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제 석유도 안 되잖아요. 탄소 중립이든 뭐든 그러면서 달러의 위상이 좀 휘청되고 미국도 뭐 4경원이라는 33조 달러라는 빚에 하고 있는 와중에 왜 코인이냐? 우리는 코인 거래를 원화로 그냥 바로 사죠. 우리의 거래소에서. 네. 근데 우리 외에는 이제 테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그걸로 뭐 코인 거래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코인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뭐 달러 베이스의 테더든 이 달러의 위상이 필요하기 위해서 아, 트럼프가 달러를 지키려고 코인을 저렇게 선택했다. 모르지만 이제 두 네. 가지 썰이 가장 심도 있는 거고 네. 다들 궁금하니까 여러 얘기를 하는 여러 거겠죠.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예, 이제 예. 제가 그 두 개 뽑은 겁니다. 근데 실제 트럼프가 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죠. 아예 그냥 안티 쪽으로 생각하는 분은 표 얻으려고 일부러 코인 띄우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은 두고두고 한번 우리가 나중에라도 밝혀질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꽂혔는가? 왜 코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본인한테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런 해석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의 위상이 달라진 거는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또 한번 네. 생각해 보면 안티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가 밉고 네. 저런 트럼프 랠리가 싫고 한번 트럼프가 좀 잘못됐으면 바라는 쪽에서는 공격을 한다면 코인을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코인을 저렇게 하고 코인 때문에 인기가 얼었다는데 만약에 코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결국 트럼프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운명 공동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 되면 트럼프도 잘 되지만 뭐 여기에서 사단, 어떤 사단이 날지는 모르고 하겠지만 공격하려는 쪽에서는 또 그쪽을 노리면 그거에 대한 위험성도 존재하는 또 그런 양날의 검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트럼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IMF가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더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서는 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IMF가 네. 기존 2.2%에서 내년입니다. 2.0%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 전에 우리의 국책연구원인 KDI가 이제 또 2%대로 낮췄고 한국은행이 다음 주 28일 날 이제 금통위를 열게 되면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때 아마 성장률을 또 한번 조정할 텐데 하향 조정할 것 같거든요. 2.1%인데 한국은행이 먼저 앞을 일자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한국은행도 내년 전망을 2%로 낮출 것 같은데요. 방금 앵커가 얘기하신 그 대목입니다. 네. 한국 경제 그동안 내수는 워낙 안 좋은데 수출로 버텼는데 내년도 수출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과 함께 뭐 보복 관세 폭탄 등등 또 보호무역이 또 자원의 무기화 원자재 시대가 오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한국 경제, 한국의 수출 아니냐. 그러면 내수는 지금 빠른 신뢰 회복 어려운데 수출마저 이렇게 좀 트럼프 2.0의 태클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조금 더 예상보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2%는 그나마 아직은 그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우려만 반영한 건데요. 뭐 노무라 증권 등등에서 원래 우리를 좀 가혹하게 매기는 데에서는 이미 해외 IB들에서는 1.8%, 1.9% 이미 우리 내년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한 곳들이 나왔습니다. 네,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